안녕하세요 선생님. 3학년 남아입니다. 2학년 때 한 학기 선행을 했더니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하여 선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산만 조금 시키고 있는데 선행 꼭 해야 될까요? 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솔직한 저의 이제 말씀으로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중등 부분을 선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행을 반대하시는 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들을 봤어요. 선행을 하면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나 수업 시간의 집중, 수업 시간, 수업 태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중등을,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의 문제를 적용을 해보자면, 내가 선행을 했는데 학교 수업이 시시해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하는 건 아이의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인성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중학교 아이는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했더라도 학교 수학에서 하는 부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하는 거 다시 해보고 해야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해서 선생님이 하자는 거 난 다 알아, 이렇게 해서 이제 태도가 좋아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사실 아이의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은 전략이고요. 선행을 하는 이유는 사실 초등학생의 문제라기보다 선행을 해놓았을 때 나중에 심화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고, 특히 고등학교에 가서, 저는 제가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그랬어요.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 30년도 더 전이죠.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그렇게 막 강남 학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정보도 막 이렇게 없을 때였는데, 고등학교에 막상 가니까 수학 진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암기 과목에 집중하고 이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수학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행을 해서 여유를 만들었을 때 내신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탐이든 과탐이든, 이과 같으면 과학탐구 영역과 과탐 같은 경우에 집중해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고등학교 공부는 국영수과를 동시에 다 제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다 잘하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해도 그렇고, 중등 같은 경우는 뭐 자사고든 특목고든 목표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의 진도를 선행해 주는 거죠. 선행은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3학년 아이 같으면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연산만 조금 시키고 선행을 꼭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지금 아이가 선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 선행을 안 하고 심화를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심화를 많이 해놓은 아이들은 결국은 수학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학에 대한, 학습에 대한 기본 체력 기르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지금 현재 시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부입니다. 심화가. 선행은 당연하지만 심화가 현 시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학교에 가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학교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왜? 학교는 평균적인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앉아있는 20여 명의 아이들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어릴 때부터 잘하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따로
교육시키거나 그런 아이들이 분리되게 하거나 그런 교육 체계도 아니잖아요. 싱가포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산만 조금 시키고 있는데 선행 꼭 해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은데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심화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연산만 집에서 시키고 있는 건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5, 6학년이 되어서 정말 수학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빨리 포기를 하는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 수준에만 맞춰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도 빛을 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일 처음에 안내 드리면서는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이 방송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 개인 인스타 채널에서 진행되지 않고요. 저희 회사 계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계정이 1000메스 S 붙어 있는 요렇게예요. 물론 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요렇게니까, 그리고 제 개인 계정에도 링크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봐오셨던 분들은 여기에 가셔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도 지금은 유튜브 천쌤에게 물어보셈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제공되니까 영상을 다시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도 끝나는 건 비슷하게 끝났네요. 많지 않으니까 또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질문하셨던 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6세 여자아이 따풀 7세 거 하고 있고 원리셈 7, 8세 2권 팩토 킨더 하루에 2장씩 함께 했어요. 계속해서 다음 편으로 이어가면 될까요? 6살이니까 따풀에서 구, 수 비교 부분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말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전이나 다음은 너무 잘 풀고 있어요. 요즘에는 배수를 재미있어 해요. 조금 더 깊게 다른 문제집으로 보충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 자 팩토 킨더도 했다고 하시잖아요. 팩토 킨더와 따풀 7세는 정말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책인데 팩토 킨더 하시고 탑사고력 K단계, 그 다음에 팩토 퀴즈, 탑사고력 P단계 요렇게들 제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탑사고력과 팩토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팩토는 좀 재미있는 문제들로 있는 편이라면 탑사고력 수학은 이제 하셔서 평가해 주신 소비자들, 어머님들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탑사고력 수학은 수학적으로 깊이가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팩토하고 탑사고력 많이 번갈아 가면서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아직 6살이니까 따풀 7세가 사실 조금 빨랐던 건 있어요. 네. 지금은 사고력 수학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적절한 때입니다. 유아가 하기 좋은 수학 말놀이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로 덧셈 뺄셈을 문제를 만들어 답하고 심 만들기 게임 너무 같은 것만 하니 지겨워서요. 차에서 말로 한글놀이, 수학놀이 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네, 심 만들기 게임 하시네요. 제가 아이들하고 7시간씩 하고 지금도 재미있게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지금도 오랜만에 할까? 그러면 경쟁적으로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보다 더 잘하죠. 네. 더 할 수 있는 거요. 한글놀이도 하신다고 하니까 뭐 한글놀이 뭐 이름 찾기 이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 찾기 뭐 반짝반짝 번쩍번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할 수 있는 게
반복되는 음절도 있지만 반복되지 않는 음절도 있는 거. 울긋, 불긋 이런 것들. 이게 예전에 영재교육원 문제로 창의력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울긋, 불긋 이렇게 반복되는 음절도 있지만 지그재그 이런 것들, 반복되지 않는 음절도 있는 거, 이런 퀴즈도 아이들하고 많이 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속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많이 찾아서 해서, 그게 노하우처럼 막 쌓여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문제 내줘 아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과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내주고 해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풀어내기에는 워낙 예전에 했던 것들이라 아쉽지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4이 4학년 2학기에 만점왕 고난이도 끝내고 따풀은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5학년 1학기 기응 예정인데 따풀은 이어서 계속 나갈 예정이고, 만점왕 고난이도 4학년 2학기 문제를 복습을 다시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정답률 60-70% 사이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그냥 5학년 진도 나가자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집에서 개별로 다시 복습을 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자, 학습은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배우는 공부들을 다지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당장 뭐를 해결해야 되는 시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나올 거고, 그때 당시에 오답을 그냥 채점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복습을 그래도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틀렸구나 라고 하고 넘어갔다면, 사실은 그 학습이 끝인 것처럼 걔를 밟고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학원에서 그것들을 다 해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아이와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것도 아이의 성향, 엄마의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한 부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하면, 만점왕 고난이도 같은 아이에게 목표가 되었던 심화책을 한 권 더 사는 거예요. 한 권 더 사서 60-70%가 정답률이었으니까 틀렸던 문제들만 체크를 하고 그것만 복습을 한번 하면 됩니다. 뭐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진도가 한번 마무리된 다음이라든가, 한 권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면 복습의 효과가 좀 적어요. 말하자면 기억에 의존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잘 틀리는 유형은 그 책들을 다시 사서 다시 한번 그 문제들만 복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오해라는 건 뭐냐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심화 문제는 어차피 다음 단계에서 유사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해도 돼요. 다만 지금도 제대로 못한 걸 다음 단계로 간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복습을 해 주실 수 있고 아이도 따를 수 있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책 한 권 더 사셔서 60-70%면 틀린 게 되게 많았으니까 그 문제들 표시를 해놓고 그거만 다시 풀게 하는 거예요. 이 다시 풀게 할 때도 더 좋은 건, 가장 이상적으로 하려면 연습장에 풀게 합니다. 연습장에 풀게 하고 책에는 해결됐다 안 됐다를 표시만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나 이런 때 앞에 1년 동안 복습을 했는데도 어려웠던 건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되진 않아요. 그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새로운 걸 리프레시 돼야 학습이 즐거운 아이들도 있고, 엄마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